안녕하세요. 5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좌뇌형 아이들의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습 방법,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뇌형 아이들은 우뇌형 아이들과 달리 언어 지능과 수리 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가 언어 지능과 수리 지능이 많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빨도 굉장히 좋고, 보통 3살 이후부터 6살 이전에 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떼게 됩니다. 부모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떼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읽어주는 그거를 보고 아이가 알아서 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이들이 한글을 일찍 떼게 됩니다. 좌뇌형 아이들 중에 관심 없는 애들은 늦게 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3살부터 5살, 6살 이전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좌뇌형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일찍 뗐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욕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빨리 뗀 아이들 같은 경우를 빨리 한글을 읽히려고 하고, 책을 더 많이 보게 하고, 근데 부모가 읽어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읽게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게 하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6살이 넘으면은 또 수학을 시키려고 하고, 연산 이런 것들을 시키고, 이러므로 해서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학년 과정을 거의 다 떼고 가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학교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를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부터 영어를 시키고 또 다른 거 시키고, 한 3학년에 해야 될 거를 미리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은 아이가 지쳐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총 12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고3 때까지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기 몇 년 전부터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이미 6년간 공부를 해왔던 애들이에요. 지쳐요. 그래서 4학년부터 공부를 안 할 경우도 굉장히 많고, 미리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학습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 2학년 때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좌뇌형 아이들은 암기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봐도 아이들이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는데 학교 시험만 보면은 또 대부분 또 80점 이상씩 맞아와요. 이것이 또 뭐가 위험하냐면은,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문제집을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2권 이상씩 풀어야 되고, 각 과목마다 문제집을 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100점을 맞았던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안 하던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중학교부터 점수가 팍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초등학교만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때 높은 점수를 맞아야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또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 이거에서 내 아이가 더 잘났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같은 문제집을 절대 2권을 푸시면 안 돼요. 각자 다른 문제집을 푸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뇌형 아이들하고 같아요. 방학 때 미리 쉬운 문제집을 한번 보고, 방학이 끝난 이후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의 문제집을 사셔서 아이를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뇌형 아이들도 마찬가지. 방학 때 한번 전체적으로 다 훑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만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 넘어가면은 방학 때 보는 문제집이랑 학교 다니면서 하는 문제집이랑 똑같은 문제집을 해주시는 거고,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는 좀 간단히 훑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집을 한번 해주시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 레벨에 맞는 약 80점 이상이 나오는 문제집을 선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꾸준히 아이들을 해주면서 습관화를 잡아주시면은, 이런 좌뇌형 아이들은 규칙과 습관 이런 것들이 뇌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주면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 잡혀요. 근데도 역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관심도에 따라 틀리고,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방학 때 되면은 알아서 문제집을 사서 풀고,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부모가 봐주셔야 돼요. 근데 4학년이 넘어가면 아이들 스스로 대충 보고 모르는 것만 부모한테 물어봐요. 그런 습관을 잡아주시고, 또 학교를 갔다 와서 매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습관만 잡아주시면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한 만큼만 풀게 돼요. 근데 이 모르는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모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 주고,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은 추가로 뭐 가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방에서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 문제집에 관련돼서는 또 공부방에서는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궁금한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방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뭐 돈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아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추가 학습 이런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녀형 아이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문제집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집마다 레벨이 다 다른데 문제집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회사에 어떤 문제집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